상대방의 아이가 받아들이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려면 대화에서 이기기도 해야 돼요. 이기는 방법 중에 이제 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잘하셔야 돼요. 아니요. 예. 특히 아이들도 이때부터 자기 감정을 드러내다 보니 네. 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 네.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싸움이 맞는지, 왜냐면 엄마랑 아이,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싸움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잘 싸워야 된다고 예.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춘기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대화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애초에 아이 방에 싸우려고 생각하고 들어가라. 싸우려고요? 싸우려고 생각하고 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아이 방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예. 이번엔 잘해봐야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과일도 깎고 예.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간식이라도. 물어봐 주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힘든 거 잠시 접어두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들어갔는데 아이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게임한다든지. 게임 안 하고 이제 열이 확 올라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싸움을 이런 거예요. 위태롭지 않을 만큼만 싸운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축구 시합으로 보면 1대1, 응. 2대2. 엄마가 뭘 하나 툭 던지고 아이도 뭐 하나 툭 던지고 1대1이에요. 응. 그렇게 그냥 나오면 돼요. 예. 또는 2대2, 2대2로 하고 그냥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이해를 잘 못하셔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싸우고 그냥 나와요? 그게 끝이에요? 네. 어머님들은 들어가면 한번 싸움이 있으면 꼭 매듭을 짓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근데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이잖아요. 엄마 말을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이 매듭 짓는다는 게 그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 편집장님께서는 예. 이겨야 매듭을 짓는 거고 어떤 어머님은 화해를 하고 나와야 매듭 아.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럴 수도 어떤 있겠다. 경우든지 예, 예. 하여튼 매듭을 져야 돼요. 그러고 나오려니까 싸움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 3대3, 4대4 가다가 결국엔 눌러버리고 끝나거나 아이가 발악을 해서 엄마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 말씀드렸죠. 위태롭지 않을 만큼만 싸운다. 1대1까지의 싸우는 과정은 뭐 살짝 감정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위태롭지 않은 거거든요. 위태로운 게 뭐냐면 아이도 엄마가 가장 수치스러워하고 모욕스러워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같이 10년을 살아왔는데요. 엄마도 아이가 어떤 부분에 모욕적인지 잘 알아요. 근데 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툭 던져요. 네가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그러면서 왜 맨날 살찐다고 그래. 뭐 이렇게 뭔가 말이 나와요. 그렇게 싸우는 건 1대1이 아니에요. 위태롭지 않은 싸움이 아니라 엄청 위태로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모욕감을 얻으면 그건 분노감으로 자리가 돼요. 이 분노는 다시 똑같은 분노로 되갚아줘야 풀어져요. 기회를 잡아서 엄마한테 복수를 하거나 도저히 우리 엄마를 감당할 상황이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그걸 풀어요. 와, 뭐 그렇구나. 결국 학교에서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PC방 가거나. 예. 예, 예. 그러니까 폭력적인 상황으로 풀게 돼요. 네네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아이가 모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 몇 단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예. 이것만 하지 않는다. 뭐 숙제했냐? 너 맨날 이렇게 숙제 안 하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욕적인 말이 아니라면 예, 예. 그리고 뭐 약간 살짝 언성을 높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나오면 돼요. 대화를 한 거예요. 그걸로요? 그걸로 충분해 대화를. 왜냐면 왜냐면 아이한테 어떤 걸 바라고 들어갈 거잖아요. 그게 안 달라져도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이도 이긴 게 아니고 엄마도 이긴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예. 제 앞에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 뒤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엄마도 자기를 바라보고 좀 후회하고 아이도 자기를 바라보고 좀 후회하고 엄마가 좀 언성을 높였으면 나중에 엄마가 그래 그때 좀 언성을 높였네 하고 미안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아이도 한순간에 또 풀려요. 그래서 그 정도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언제든지 와요. 뭐 요즘에 10분 대화법 뭐 그래가지고 되게 뭐 유행도 예. 하고 그런 걸 시도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은 어머님들이 가장 지쳐 있는 시간에 하셔요. 퇴근하고 오거나. 그렇죠. 내가 너무 지친 상황이면 그냥 일찍 잠자리 드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침에 얘기하는 게 나아요. 아침에 얘기하거나 예. 아니면 주말에 좀 여유 있을 때 얘기하거나 그때 대화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되면 나오면 되고 예. 의외로 나는 싸우려고 들어갔는데 또 대화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엄마로서의 자존감이 막 그냥 쫙 올라가 아이도 기분이 딱 좋아하고 하나의 패턴을 찾게 돼요. 예. 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구나. 선생님 근데 사춘기 때 네. 아이가 어떤 부모의 어떤 말에도
그냥 상냥하게 엄마가 했는데도 적대적으로 반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적대적 반항까지는 아니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근데 그 시기에는 그 뇌가 짜증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호르몬 예. 영향으로. 그건 한풀 이해를 해주시고, 아이가 짜증을 낼 때는 그 받아줄 때가 있고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엄마 때문이 아닌데 짜증을 내는 건 받아주실 필요가 없어요. 음. 그거는 엄마가 감정의 쓰레기통을 역할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엄마가 갈수록 비참해져요. 너 좀 힘든가 보네. 그냥 한마디 정도 공감만 해주고 그 자리를 나오시면 돼요. 엄마 좀 빨래 해야 되겠네 하고 더 들어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예. 근데 원인이 엄마가 뭘 해주기로 했는데 깜빡하고 안 해줬다거나 하여튼 엄마가 원인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받아주실 필요가 미안. 엄마 요즘에 정신이 없었네. 다음에 언제 해줄게. 아니면 또 좋은 걸 해줄게 하고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대적 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꼭 사춘기만 해당되지 않아요. 그 권위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있어요. 유달리 그런 때는 권위자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게 확 드러나요. 예. 그래서 권위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돼요. 약간 영리하게. 예. 살짝 설득을 하는 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엄마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위성으로 뭐 학교에 제출해야 되니까. 제출을 해야 되는 예를 것들, 들면. 예, 그냥 그쪽의 영향력에 당위성을 해야지 엄마의 권한이나 그런 예. 게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네. 적대적 반항은 그냥 바로바로 일어나요. 네. 그냥 자기 안 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엄마 어떡할 거야? 이제 그렇게 되죠. 이 적대적인 반항이나 그런 모습에서는 이거는 대화로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권위의 모습을 엄마가 내려놓으면 해결이 금방 빨라져요. 저는 이 네.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 첫 시작인 것 같아요. 첫 시작 기선제압을 누가 하느냐에 예.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기선제압의 예는 어떤 거냐면 적대적 반항인 아이한테는 기선제압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내려놔야 되는 권위자의 모습이 없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떼쓰거나 아니면 안 좋은 습관으로 본인이 뭘 하려 하거나 예. 윤리적으로 안 좋아. 뭔가 잘못한 것들을 했어.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해. 예. 그리고 이걸 이제 대화로 몇 번 설득했지만 안 돼. 결국엔 싸움을 통해서 이걸 이겨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그 공감대화법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 걸 알려주면서 계속 공감으로 끝내시려고 해요. 예.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훈육은 공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할 때 아이가 상대방의 아이가 받아들이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려면 대화에서 이기기도 해야 돼요. 이제 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공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공간이요. 예. 아이가 뭘 잘못을 했어. 그래서 훈육을 하려고 보통 아이 방으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시지 말고 네. 아이를 불러내셔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종례하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누구 교무실로 따라와. 그러면 무슨 일이야? 쟤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도 당사자 잘 모르고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교무실로 따라 걸어가는 순간 이미 그 아이는 진 거예요. 예. 위축되죠. 예. 바운더리가 교무실이거든요. 아. 선생님의 공간이에요. 선생님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아이를 혼내거나 싸우는 와중에 교실에서 아이들이 반항하고 대항하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예. 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들고 막 찍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자기 공간이니까. 그 아이들을 교무실로 데려왔는데 거기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었을까요? 안 그랬을 아니죠.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이거 훈육이 강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안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엄마의 바운더리로. 평소에 엄마의 의자가 있으면 좋아요. 엄마가 들게 안고 특히 책 안방에서? 읽고 있는. 예, 뭐 안방이 아니면 거실이라도 예, 흔들 의자 예, 예. 같은 거 엄마가 좋아하는 의자 있잖아요. 자기 예, 공간이니까. 그 자기 거기서 책을 읽거나 그 아이가 거기 자주 앉으려고 야 이건 엄마 의자야. 넌 따인 의자 앉아 하고선 엄마의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잠깐 와봐. 목소리 톤도 벌써 다르죠. 예. 문을 열고 아이가 안방으로 걸어오고 안방 손잡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이는 이미 대화에서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 길게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어. 너가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 다시 해. 가. 끝. 그럼 게임 끝날 것 같아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방에 들어가서 뭐 구구절절 일단은 뭐. 공감부터 해주고 너가 힘들었지 왜 그랬니 그래도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 또 애가 짜증을 확 올라오고 그럼 또 엄마도 화나고 싸우다가 결국 해결 안 되고 나오죠. 일단 공간 선택을 예. 엄마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예. 축구도 홈그라운드가 유리하잖아요. 유리하죠. 예. 그렇게 가시고 두 번째 불렀는데 예. 그래도 마음이 좀 약하셔서 이건 이렇게 제발 해주고
이건 이렇게 해줘. 부탁이네요. 이건 애고리고 부탁이에요. 엄마의 바운더리까지 끌고 왔는데 아이가 들을 준비가 돼 있는데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부터 아이는 다시 선택의 여지가 생겨요. 부탁이니까 내가 예. 들어줄까 말까 나가면서 이제 어깨가 피고 나가는 거죠. 고민되죠. 예. 네. 그래서 딱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해야 될 것, 하지 말 것. 말투. 그리고 세 번째, 시선을 끝까지 보세요. 아이 눈을요? 눈을 보셔야 돼요. 오. 그 눈싸움에서 지면 안 돼. 눈은 깜빡거려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부담되잖아요. 계속 네, 네, 쳐다보면 네, 빨리 쳐다보면 부담된단 선생님 말이에요. 계속 쳐다보게 되네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예. 그리고 아이가 피할 때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오. 아이가 피하면 내가 이겼느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의외로요. 예. 저하고도 눈싸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혼을 내는 와중에. 학교에서요? 예. 그럼 좀 끝까지 갑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거네. 이게 심리적으로. 아니 근데 이게 악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를 엄마의 심리적 욕망으로 덮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아이가 완전히 종속적인 아이로 덮을 수 있어요.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고 아이에겐 정말 자율성도 없고 그 자존감 불행이 없고. 찾아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훈육 차원에서 대화를 하고 할 때만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냥 네. 끝까지 보는 거야. 뭔가를 덧붙여 얘기하려고 그러면 됐어. 이제 가봐. 선생님 이긴 것 같아요 벌써. 선생님 이긴 것 오늘 같아요? 하우투를 정말 많이 알려주셔서 어머님들이 이거 받아 적고 예. 꼭 저는 오늘 말씀을 꼭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육을 잘해야 예.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크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영역도 잘 유지하면서 네.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가요. 그러니까 공감과 훈육을 섞어서 필요한 때 공감을 하고 필요한 때 훈육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들어가 버리면 공감도 안 되고 훈육도 그렇죠. 안 되고. 예, 예. 네. 오늘 김선우 선생님 말씀에 많은 학부모님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